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단연 전쟁과 선거의 해입니다. 전쟁을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분쟁은 특별한 진척 사항은 없고 올해 전 인류의 절반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선거 가운데서도 핵심은 11월 미국 대선이죠. 미국 대선이 트럼프 피격과 그 후에 이어진 민주당 후보 교체 가능성으로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워낙 그 세계 경제라든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커서 여기에 집중하던 투자자들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만 놓고 보자면 대부분 투자자들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특히 트럼프 암살 시도 이후에 거의 확실하다고 믿으면서 투자 계획들을 잡아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아시아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공격 때문에 우리 반도체 기업의 회복세에 제동이 걸렸는가 하면 또 해외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소식으로 미국 시장 수출 기업들이 지금 큰 타격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컨텐츠 촬영 시점을 고비로 해서 오늘이 7월 20일입니다만은 민주당 후보 바이든 대통령의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피격으로 승부의 추가 기울었다 이런 지적이 나올 때만 해도 바이든은 가족들의 고집이라든가 낸시 펠로시 같은 미국 민주당의 원로 지도부의 지원으로 좀 버틸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도부와 측근들 모두 교체론으로 돌아서는 상황입니다. 결정타를 국내 언론들은 낸시 펠로시,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미국 내의 분위기는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가 바이든 사퇴를 주장하는 글을 7월 10일에 뉴욕타임스 일면에 실은 사실을 꼽고 싶습니다. 조지 클루니가 왜 미국 민주당의 중요한 존재냐? 우선 바이든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개인 기부자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민주당에 기부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죠. 이 사실이 국내 언론에 상세히 소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트럼프도 바로 다음 날 조지 클루니의 글에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매체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썼습니다. 클루니는 정치를 떠나서 TV로 돌아가야 된다. 영화조차 그의 뜻대로 안 되는 마당에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러자 다음 날 지미 키멜 라이브라는 심야 톡쇼 게스트인 코미디 배우 쿠마일 난지아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영화가 뜻대로 한다는 건 도널드 트럼프다. 나홀로 집에 2의 카메오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플라자 호텔에. 이 카메오로 등장하는 1초마저 날려버린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을 이렇게 규정했는데 2024년 대선이 1997년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 선정된 사람이 결정하는 게 대박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민들한테는 그만큼 조지 클루니의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반증이고요. 여기에 낸시 펠로시나 오바마마저 후보 교체를 주장하면서 게임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 바이든 교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더 염두에 둬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든의 고령 문제가 왜 이토록 문제가 되는가. 아마 공화당 후보였으면 다를지도 모릅니다. 미국 민주당은 젊은 후보를 내세워서 정권을 되찾아온 역사가 깊습니다. 일종의 젊은 대통령 판타지가 있습니다. 케네디, 클린턴, 오바마 다들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선 과정에서 검증이 좀 덜 끝난 지나치게 젊은 후보들을 뽑아서 급부상하는 전례가 많았는데 사고도 종종 벌어졌죠. 게리 하트라는 아주 잘생긴 젊은 후보가 후보로 유력했는데 인턴 섹스 스캔들 문제로 하차하는 일도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라는 미국 정치 혹은 민주주의 파괴자에 맞선 현명한 모범생의 이미지로 후보로 옹립이 된 겁니다. 다만 민주당이나 미국 언론, 대중들의 그 민주당의 젊은 대통령 판타지를 깨는 후보였던 건 분명하죠. 그래서 더욱 고령 논란이 심각했던 거죠. 치명적이었던 거죠. 바이든 자신이 트럼프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한 번만 도전한다는 내심을 비쳤던 적도 있습니다. 재선 도전 역시 유일한 명분이 트럼프 저지였죠.
근데 자신으로는 트럼프를 막아 세울 수 없다 이런 점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기는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 물러설 수도 있다 이런 퇴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세 번째 코로나에 감염돼서 유세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명분 있게 물러설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저는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근데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후보 교체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누구로 이루어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선의 실질적인 마지막 고비가 될 겁니다. 지금 미국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망하는 것처럼 지금의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가 그냥 바이든으로부터 지명받는 방식으로 후보 교체가 이루어지면 승리를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의 신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이 부통령이 인기가 없고요. 인지도가 낮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처럼 부통령 출신이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만 민주당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엘고와 같은 아주 인기 있는 부통령도 결국 대선 도전에 실패하고 말았죠. 미국 농담 중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이 부통령은 있으나 마나한 자리다. 대중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걸 상징하는 농담인데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커서 큰 아들은 어부가 됐고 둘째 아들은 부통령이 됐다. 그리고 둘 모두로부터 소식이 끊겼다. 그만큼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다는 거고요. 더욱이 카멜라 해리스는 인기가 더 없는 부통령입니다. 엘고와 같은 존재감은 거의 없죠. 흑인을 비롯해서 비백인표 일부를 가져올 걸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진작부터 민주당 지도부나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한 전당대회를 미국의 대도시 몇 군데서 돌아가면서 열자. 그리고 유력한 젊은 후보들끼리 토론을 시키자. 거기에서 젊은 대통령 후보를 부각시키고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왔습니다. 조지 클루니 그래도 이런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방안은 현실성의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아직 4개월이나 남아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대의원의 대표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공화당은 괜찮은 후보로 교체가 되면 자신들이 불리할 걸 벌써 깨닫고 위법 여부로 시비를 걸겠다고 벌써 밝히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대선 결과보다 오히려 선거 공정성 시비가 더 크게 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든을 후보로 보고 간접 투표에서 대의원이 된 사람들이 과연 다른 후보를 뽑을 대표성이 있느냐 하는 논란이겠죠. 자, 민주당의 후보 교체 가능성과 대선 승리 가능성 좀 정리를 해보자면 후보 교체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이든의 단순 후보 지명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박빙이나 석패 가능성이 높다.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해서 제3의 새롭고 참신한 후보를 내세우면 필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